반갑습니다. 배영준 친구 여러분들, 동일쌤입니다. 이제 방학이 끝났네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또 수업을 또 시작할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첫날부터 수학 문제 풀자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현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2학기 수학 PPT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OT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피드백과 상황 파악,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안내, 일정 소개, 마무리입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 1학기 때랑 똑같지 않아요? 네,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1학기 피드백입니다. 아니 선생님, 피드백을 정말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피드백을 좀 많이 해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좀 잘해보겠다고 수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겔탭까지, 샀고, 원빠신 영상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지만, 되게 몇 가지 문제점들을 또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2차 지필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딱 두 문제 어렵게 됐는데 말이죠. 줌 방탈출방이 인증이 너무 번거롭다. 이 점 피드백 줬고요. 시나리오 수행 준비가 너무 많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 수행이 좀 준비성이 좀 높다라고, 준비가 좀 빡센 편이라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수학 시험 범위도 좀 많았다. 근데 그쵸, 1차 그 시험 범위, 특히 기말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았죠. 네, 인정합니다. 1차 중간고사는 수단 맛이었습니다. 반에서 100점이 막 6명, 7명인 반도 있었죠. 2차 지필은 매운맛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선생님이 시험에 끝나고 오열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분노를 맞아가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2차 지필 만점자는 전교에 단 4명이었죠. 네, 저도 이게 맞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무엇보다 수학 포기자들이 이렇게 생긴다, 수학 포기할 거예요, 이런 글들을 보고 나서 분명히 좀 변별력과 어떤 고등학교 1학년을 대비한 응용성을 갖춰주자라는 이런 취지로 낸 건데, 또 이런 수학적 자신감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별력과 수학적 자신감 충전 사이에서 굉장히 컨셉을 좀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800명대 4단계 지금 상황인 거죠. 4단계면 참고로 학교를 아예 나오지 않고 원격으로만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3분의 1 등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백신을, 저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을 마친 상태고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말까지 해서 수행 2개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게 3학년과 2학년의 차이가 됩니다. 2학년은 11월 말까지 해서 수행을 천천히 나가도 되는데, 저희는 내신 산출 때문에, 고입 진학을 위한 내신 산출 때문에 10월 말까지 수행 2개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해서 수학 진도가 모두 끝납니다.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단원은 대신 좀 더 1학기에 비해서 중요도라든지 난이도는 훨씬 낮습니다. 통계, 삼각비, 원 순서로 이렇게 3개의 단원을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자, 목표 설정입니다. 지난번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자, 1차 범위는 통계 플러스 삼각비 중간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비 활용 전까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학기와 동일하게 지필과 논술형에서 2문항을 출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문제는 24문항을 출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두 개의 수행을 10월 안으로 종료하기 위해선 좀 진도나 수행이 조금 더 빠듯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출 프린트와 온라인 예상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수행 그리고 두 개의 GP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먼저 논술 수행입니다. 통계 보고서라는 건데요. 통계 자료를 인터넷 자료에서 가진 거를 출력해서 본인만의 분석을 담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 안에 대표값과 산포도, 상관관계를 모두 담아서 이렇게 적용하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총점은 20점 만점에 20점. 교과서의 페이지 224쪽을 참조하는데요.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는 어떻게 만점을 받을지 좀 감이 안 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예시 영상을 좀 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담아야 또 이해가 되고, 지난번과 좀 다르게 이번에는 좀 그냥 문서로만 공지문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좀 선생님이 직접 한번 통계 수행 영상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좀 예시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좀 가볍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준비가 또 1학기 피드백과 비슷하게 또 선생님 준비 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좀 난이도를 쉽게 가려면 준비가 좀 더 힘들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약간 어떤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수행입니다. 건축 높이 구하는 것인데요. 그 건축물의 높이를 클리노미터라는 어떤 각도기를 이용한 이제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그 건축의 각도를 재고 그래서 삼각비를 활용해서 건축의 높이를 구하는 건데요. 총점 20점 만점입니다. 일정은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교과서가 152쪽에 있는 7번 그리고 페이지 153쪽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가 좀 처음 도전하는 수행평가거든요. 그래서 예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공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한 번의 수행평가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루에 다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클리노미터를 만들고 측정을 하는 시간 이렇게 1시간 또 갖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제 삼각비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까지 여기까지 해서 하고요. 건축은 학교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친구가 또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 도우미 활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이것도 부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참 제가 죄송하죠. 네, 그렇지만 강행은 하겠다는 거. 다음 그래서 이런 이제 예시 양식을 좀 가지고 참고를 했어요. 다른 학교에 있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또 저희 학교만의 이런 것들을 녹였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고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나중에 또 공지하겠습니다. 자, 3학년 2학기 수학시험 컨셉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출 프린트 활용 자체는 피드백에서도 받았듯이 나쁘진 않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2문제 논술형 출제면 여러분 예전에는 저희 학교 4문제 논술형 출제했습니다. 많이 줄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건데 매운맛과 순한맛 사이에 이제 올해 이번 2학기 컨셉은 중간맛으로. 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난이도 조정하는 게 어려워. 하여튼 이거 하려고 이제 중간맛, 목표는 중간맛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자. 자,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많은 힌트를 역시나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컨셉은 이러합니다. 중간맛. 네.
자, 평가 일정입니다. 평가 일정 좀 자세히 나왔으니까요. 그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원칙은 모든 평가는 일단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저희는 이제 수학은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상상이 안 되고 무조건 나와서 하는 걸로. 통계보고서 논술 수행이 제일 빠르네요. 9월 통계 진도가 끝나고 할 것 같습니다. 1차 지필평가가 10월 5, 6일 화수에 있습니다. 문제 만들기 수행이 6월 등교 주간, 6월 아니죠. 네. 10월 등교 주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지필평가가 11월 23, 24일에 있습니다. 이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2학년과 다른 점은 2학년은 12월 달에 봐요. 12월 초에 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2학년이랑 다르죠. 이렇게 3학년은 땡겨서 본다라는 거. 여러분들. 왜? 진학 때문에. 알겠죠? 네. 자,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좀 계획했습니다. 작년에도 3학년을 했지만 작년에 했던 수행평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바꿔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수업에도 줌이 도입되면서 또 줌에 적응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영상 하나 띡 올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수업 좀 구조였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또 영상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계속 활동을 하는 문제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막 계획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모든 게 이런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4단계로 이제 막 막판에 올라가면서 이게 진짜 델타 변이 생각에는 했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인생이란 게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1학기 때는 좀 많이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말고사 성적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때쯤에 이렇게 뭔가 문자가 왔어요. 학생한테 밴드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 친구가 그 22번이죠. 그까지 가장 마지막 밑에 있던 문제, 그 문제가 어려웠잖아요, 사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궁금하다라고 해서 뭐 알려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알려줬죠. 이렇게 뭔가 뽑아서 풀어서 찍어서 보내줬는데 친구가 진짜 좀 정성스럽게 이렇게 고맙다고 문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평상시에 제가 얘기했던 이 성장, 실패를 마주할 때 오히려 성장이 일어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학생이 실제로 그렇게 해준 것 같아서 정말 좀 교사 입장에서는 참 보람찬 하루였다? 뭐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막 이런 수학 활동들이 사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선 별로 의미 없는 막 그런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이제 고민도 하고 막 지금 방학인데도 막 그런 거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더 나은 이제 수업을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 좀 재미랑 어떻게 보면 실력도 둘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선생님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테니까 좀 열심히 2학기 때도, 그 1학기 수학이랑 2학기 수학은 여러분들 완전 별개입니다. 1학기 수학 열심히 해야 뭐 2학기 수학 알아먹을 수 있지 않아요? 뭐 근데 이게 정말 이 1학기 수학이랑 2학기 수학은 좀 별개 내용이라서 1학기 때 좀 힘들어했던 친구들도 2학기 때 와서 자신감 찾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외했던 친구도 그랬고, 또 교사가 돼서 이렇게 해본 수업을 할 때도 그랬고, 애들이 좀 2학기 때 좀 더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도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할 때니까 좀 열심히 좀 봐주고 수업 대충 듣지 말고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배양 친구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